오늘은 창의 글쓰기 팀 프로젝트 과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창의 글쓰기 수업에서 우리는 총 4가지 과제에 대하여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 4가지 과제를 수행할 때 학교의 e클래스 시스템에 있는 팀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글쓰기 과제를 업로드하고 온라인으로 합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순서는 첫째,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글을 써야 될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팀별로 활동을 해야 하므로 자동 팀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각자가 과제를 어떻게 업로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는 그렇게 업로드한 과제를 팀원들끼리 어떻게 온라인으로 합평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쓴 글의 최종문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클래스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팀 프로젝트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팀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우리 수업에서 써야 될 글 4가지를 이 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프로젝트의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일단 거기서 우리가 써야 될 글의 주제에 대해서 일단 살펴봅시다. 4가지 과제는 크게 첫 번째,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야 되겠고, 또 두 번째 글은 내 안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갖고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또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 이것도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해결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겠죠. 1번과 2번의 과제도 그와 비슷한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과 내 안에 어떤 슬픔을 남긴 것, 그 두 가지 과거들은 서로 대조되는 그런 반대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1번, 2번 주제하고 3번, 4번 주제는 서로 대조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 과제들의 배점은 각 15점씩입니다. 그래서 총 4개니까 15점씩 해서 합이 60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과제 중에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감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과목을 패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도 이 과제들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과목은 과정 중심의 절대평가 과목이죠. 절대평가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점수를 준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한 개라도 제출이 빠져버리면 75점이 되죠. 나머지 다 만점이 되더라도 75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이 과정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제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쓰기의 그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내용보다도, 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의 내용보다도 어쨌든 한 번도 빠짐없이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4가지 과제들은 과제당 할애 기간이 3주입니다. 3주. 기한은 엄수해야 됩니다. 그 3주 지나서 제출한 과제는 이 크레디트 시스템상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과제는 각각 글 하나씩 3차례 이상 수정을 하고 또 최종본은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3번 이상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정본이 3번 이상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본은 따로 또 정리해서 따로 제출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수정본 3번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본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팀 프로젝트라는 이 메뉴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팀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팀이 나누어집니다. 한 반에 한 30명 내외 되면은 5명이나 6명씩 한 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팀을 짜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 기능에서 팀을 자동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도 불만이 없는 그런 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팀이 한번 편성되면은 한 학기 내내 변함없이 그 팀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4가지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우리가 처음으로 수행해야 할 이 첫 과제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면은 제목이 과제 1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 가장 빛나던 순간이니까 이 순간은 단수가 되겠죠. 가장이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개되는 시작 과제가 주어지는 날부터 과제가 마감되는 날까지가 3주간입니다. 3주간이. 이게 3주간이나 글을 3주간에 글을 한 편을 완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지각 제출은 불허합니다. 점수 공개는 여기서 온라인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학기가 끝나고 점수가 공개될 때 그때 같이 개별적인 점수도 공개가 되겠습니다. 제출 방식도 물론 개별적인 거죠. 배점은 15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평가를 하는 것이죠. 지금 팀원들 간의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팀 배정 방식은 여기 교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팀 프로젝트 메뉴 기능에서 제공되는 그런 자동 편성 기능입니다. 팀장은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팀장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 자발적인 방법으로 팀원들끼리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과제를 이 화면에서 직접 읽을 수 있는 게시글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팀별로 댓글로 합행을 합니다. 절대로 첨부 파일로 올리지 말고 게시판에 이렇게 바로 글을 올려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팀 프로젝트 화면에 이렇게 있고 요 화면 같은 화면 아래 하단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팀원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각 팀원들은 자기 팀 게시판에 이렇게 각각 입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팀 게시판에는 입장이 안 되겠죠. 이렇게 자기 팀 게시판에 가서 자기 글을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평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 이제 작성글이 몇 개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평글이 몇 개 올라왔다. 이런 것이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한 30명 정도 된 반을 한 5명 내지 6명씩 이렇게 한 조를 한 팀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6명, 여기는 7명 좀 많네요. 7명, 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은 반들도 있습니다. 또 반이 완전히 숫자가 한 20명 이하인 그런 반들도 있고, 그래서 꼭 한 조에 몇 명이다 뭐 이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반이 인원수가 많은 반이 있고, 대체로 다 40명 미만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인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이 과제가 주어진 이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팀을 편성하는 자동 팀 편성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팀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밑에 팀의 어떤 그런 구분이 된 화면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팀 구성이 없죠. 지금 현재는 처음 하는 거죠. 팀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생성하겠습니까? 새로 생성한다. 새로 생성한다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팀 인원이 몇 명씩, 전체 팀 수가 몇이다 이렇게 해서 수강생이 3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의 전체 숫자가 6팀, 그리고 팀원은 6명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팀장은 뭐 이렇게 교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학생 자율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팀장은 당장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팀 인원과 팀 수만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면은, 입력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팀원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런 팀별 게시판을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4가지 글을 각각 어떻게 과제를 어떻게 업로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팀 프로젝트 게시판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아까 각자의 팀 게시판의 그 입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접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면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링크입니다. 그 여기에다가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여기에 첨부 파일에서 글을 올리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팀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팀 프로젝트에는. 왜냐하면 팀 프로젝트에 이렇게 첨부 파일을 올려놓으면은 자기 팀원의 글을, 다른 팀원의 글을 읽을 때 이 파일을 다운을 해서 자기 컴퓨터에서 다시 이 한글 파일을 열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연히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글을 바로 올립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을 했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 바로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자기의 몇 번째 수정본인지, 원본인지, 첫 번째 수정본인지, 두 번째 수정본인지, 세 번째 수정본인지, 마지막 수정본인지, 최종 수정본인지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자기 학번과 학과 이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각자가 자기 팀의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나면은 이제 각 팀원들이 그 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과제 업로드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을 다시 살펴봅시다. 글쓰기를 한 과제는 첨부 파일로 절대 올려서는 안 되겠고,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게시한 글이 몇 번째 수정본인지 글의 상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원본 외에 수정본을 3번이나 올려야 되죠. 3번 올리는 시간의 간격은 하루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 간격으로 수정본 3개를 다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같은 날 올린 수정본들은 모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3번 올렸더라도 한 번 한 것이죠. 수정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본을 올리는 시간은 간격은 하루 이상이, 최소한 하루 이상이 되도록 날짜가 바뀌는 그런 식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수정본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고치고 수정본이라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수정본 하단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팀원들의 조언을 받아서, 누구 팀원의 조언을 받아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쳤다 이렇게 쓰면은 그 팀원과 어떻게 협조를 했다 이런 것도 알려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팀원들이 다른 사람의 글에 이렇게 평을 올려주게 됩니다. 산문단에 세월이 흘러라는 말 뒤에 중학생일 때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그 중학생이라는 말을 고치는 편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단에 시골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하고 타인에 대한 예의와 타인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이제 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고쳐가지고 다시 수정문을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은 팀원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 조언을 해주면 그만큼 자기 글을 고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글을 살펴보는데 타인의 그런 시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기가 고려를 해보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연습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봅시다. 마지막 문단 4번째 줄에 유출보다 노출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3번째 문단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영상을 보면서 라는 이 부분이 이상하다. 그죠? 3번째 문단 학습 능력에 문제가 끼칠 수 있다. 이 부분을 문제를 끼칠 수 있다. 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문단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길다 이런 뜻이겠죠.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은 조언입니다. 그렇죠? 너무 문장이 길다 보면은 문법적으로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문이라는 것은 뭐 주어, 목적어, 뭐 서술어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문장이 길다 보면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합평을 할 때 참고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팀원의 글에 적절한 지적과 평을 올린 사람에게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물론 지적과 평을 많이 올린 사람이 인센티브 점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상평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남은 글이 좋다, 잘 썼다, 뭐 그런 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는 뭐
인센티브 점수를 줄 그런 의미가 없다, 그 뜻입니다. 또 장난기가 있는 그런 스타일을 평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표시가 너무 지나치게 티가 나고 표시가 나는 것은 인센티브 점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페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이렇게 평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팀원들끼리 감정 대립이 되는 그런 평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자기가 스스로 조심해서, 각자가 조심해서 그런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원만한 글쓰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그 사람에게 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그 사람 글에 또 가서 많이 평을 하려고 또 억지로 평을 하다 보면 이상한 감정 대립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종본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종본의 최종본을 제출하는 그런 게시판은 이 과제 게시판입니다. 과제 게시판. 팀 프로젝트 게시판이 아니고 과제 게시판이죠. 과제 게시판. 과제 게시판에도 이렇게 팀 프로젝트 게시판처럼 이렇게 4개의 과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글을 단 한 번만 올리는 거죠. 최종본이니까 단 한 차례만 올리는 거죠. 팀 프로젝트에서는 뭡니까? 수정본하고 원본, 수정본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한 사람이 여러 차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소한 4차례 정도는 글을 올리죠. 원본 하나와 수정본 3번을 올리니까 보통 4차례 정도는 글을 올리는데 과제는 최종본을 올리는 거니까 단 한 번만 제출하는 겁니다. 단 한 번만.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올립니다. 일반 과제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본만 올립니다. 최종본만 올려서 평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최종본을 올릴 때는 항상 이 최종본은 최후 수정본, 마지막 수정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 번째 수정본, 세 번째 수정본과 같아야 되겠죠. 최후 수정본이 최종본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최후 수정본이 아니죠. 또 최종본은 이렇게 과제 게시판에 따로 올린다. 이것은 내가 최종본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과제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은 그게 최종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 최후 수정본이라는 표시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팀 프로젝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그것이 몇 번째 수정본인지 하는 것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최종본이면 그게 최후 수정본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세 번째 수정본이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과제 게시판에 올리는 최종본은 게시판에 직접 올리고 첨부 파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팀 프로젝트 게시판에 올릴 때는 직접 올리고 첨부 파일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첨부 파일로도 같이 올려도 좋습니다. 일단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꼭 해야 되겠고 첨부 파일로 올리는 것은 뭐 옵션으로 올려도 좋고 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옵션입니다. 첨부 파일로 올리는 것은 옵션.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게시판이나 과제 게시판이나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은 필수 사항이고 첨부 파일로 올리는 것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4가지 과제들마다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과제를 지키지 못하고 2번 과제 기한에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클래스 시스템에서 이렇게 마감 날짜를 딱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 후에 제출이 불가합니다. 자동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시험을 안 친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효과죠. 그런 효과가 되니까 반드시 기한을
시켜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팀 프로젝트를 통한 글쓰기와 합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활용한 온라인 합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